오늘 좀 이것저것 할 게 많으네. 자, 아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면서 이제 그 탄성력에 의한 거 한다 그랬죠. 다시 탄성력을 좀 리뷰를 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얘기를 할게요. 탄성력은 아까 앞부분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F는 마이너스 K의 X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저 K가 용수철 상수라 그랬어? 또는 탄성 계수라 그랬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 그래프로 보통 나타내면 자, X축을 이게 늘어난 길이라고 표현을 하지. 용수철이나 고무줄의 늘어난 길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F 뭐라고 할까요? 탄성력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이제 부호는 빼버리고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떤 그래프가 된다고? 이렇게 될 것이야. 직선의 그래프가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 식을 보면 알겠지만 이 기울기 값의 의미가 바로 K 값의 의미를 갖겠죠. 이런 의미를 갖는다. 그 다음에 그래프를 좀 더 자세히 그린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돼버리겠지.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뭘까요? 이렇게 되는 거. 그렇지. 그러니까 용수철 어때요? 용수철 니네 갖고 놀다 보면 너무 많이 늘려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있지. 다시 안 돌아가는 경우. 또 고무줄의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끊어져 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그래프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면 전문 용어로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탄성 한계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고무줄은 끊어져 버리거나 용수철은 해블레.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우리는 이제 요 안쪽에 직선까지 그 안쪽 부분만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W는 1에너지를 구해야 되니까 FS라고 하는 유명한 식이 있잖아. 그 대신 여기다 FX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얘는 뭐냐면 여기에 적분값이더라. 여기에 면적이더라. 여기가 X니까 여기 기울기가 K니까 여기 KX일 거란 말이지. 그 이제 삼각형의 면적이니까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프라임이라고 써볼게. 2분의 1 KX의 제곱이라고 하는 유명한 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먼저 우리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고. 용수철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식인 거지. 뭐 이렇게 한번 해보자. 여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벽이 있어요. 여기 벽에 용수철이 이렇게 있다고 해봐. 뭐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M이라는 질량을 가진 물체를 자 여기 연장선을 그리고 높이가 H인 높이에서 얘를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여기 가서 이제 압축을 했겠지. 얼마로? X값으로 압축을 하겠죠. 여기 이제 공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물체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것이. 저기서 떨어져서.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최초 에너지는 뭐야? 이건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mgh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쪽에 떨어지자마자 바닥에 떨어지자마자 여기서의 키네틱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지. 바닥에 떨어졌을 때 여기에 H점이라고 할까? 그러면 어떻게 됐냐? 키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mVA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전부 이걸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위에서 그대로 떨어져 갖고. 그게 여기 이제 마찰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와갖고 K라는 용수철 상수를 갖고 있는 애를 갖다가 X만큼 압축을 시키더라는 거지. 그래갖고 정지했대. 그러면 여기 운동 에너지였던 애가 전부 다 일로 저장이 돼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2분의 1 K의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이지. 이해돼요? 이런 상황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거는 너무 쉽잖아요. 이제 니네들한테 문제로 나오는 건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이냐. 얘가 떨어져 갖고 들어가는 중에 얘의 속도가 정지가 아니고 있는 거야. 그리고 X는 얼만큼 줄었어.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이 P가
mgh죠. 얘가 2분의 1 m v의 a의 제곱이죠. 그런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쓸 수 있어? 여기를 c 지점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2분의 1 m vc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의 k의 x의 c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1부는 저장되고 1부는 아직 운동 에너지로 남아있고 그게 전체 에너지라는 거지. 열이나 이런 걸로 소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포텐셜 에너지가 일부 운동 에너지고 일부는 용수철에 저장이 되는 에너지로 이걸 계산하는 이런 문제. 여기서 미지수 하나 계산하는 게 니네들한테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거 해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정지했다 이런 유형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금 어렵게 니네들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려면 이렇게도 나오더라. 그 V라는 속력 주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나오면서 같이 나와주는 게 이제 뭐냐면 힘의 방향 문제를 좀 따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힘에 대한 얘기, 용수철의 탄성력에 대한 거를 이해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심화 과정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 좀 설명을 해줘 볼게. 에헤이, 그림을 잘못 그렸다. 여기 이렇게 올려줘야 되겠네. 이렇게. 용수철 같으니? 용수철이에요. K라는 용수철입니다. K는 뉴턴 퍼 미터라는 단위를 갖고 있고 이런 용수철이야. K 값이 주어져 있고 여기는 이제 물체 M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갖고 얘를 갖다가 이만큼 늘렸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X만큼 늘렸어. 그래갖고 지금 현재 물체가 여기까지 온 거지. 이만큼 늘려가지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니? 늘린 만큼 에너지가 저장이 됐겠지. 여기에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어떻게 될까? 2분의 1 K X의 제곱이다. 지금 현재 내가 F라는 힘을 줘가지고 근데 그 F라는 힘, 여기서 주는 F라는 힘 있잖아요. 이 힘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니네가 실수 많이 하는 게 F 값을 주고 F가 뭐 얼마다 이렇게 주어주면 그거다 이동거리 그냥 바로 곱하면 그게 저기가 아니야. 그 뭐야 일 에너지가 아니야. 용수철은 항상 2분의 1 KX의 제곱인 거야. MGH처럼 그냥 중력처럼 그냥 F에다 S 하는 게 아니야. 그거 조심해 줘야 돼요. 왜? 얘는 잡아 당기면 당길수록 여기 더 당기면 더 힘이 세져. 힘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게 핵심이야. 그거 꼭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니네들이 오답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실제로 출제자도 그 포인트로 문제를 내요. 그래서 탄성력에 대한 탄성력은 F가 길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항상 증가하더라. 이런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게 최초야. 여기가 최초입니다. 이제 손을 놓는 거야. 그랬을 때 첫 번째 힘의 방향에 대한 얘기를 따질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역학적 에너지를 한번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 최초 여기서 용수철을 우린 보통 이럴 때 평형상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용수철에서는. 그러니까 용수철이 어떤 거냐면 용수철은 이렇게 늘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압축할 수도 있는 게 용수철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아무 짓도 안 하고 용수철을 놨을 때 그냥 가장 편한 용수철. 그죠? 가장 편한 상태. 이게 평형상태야. 이걸 조금 늘리면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더 편한 상태에서 압축하면 이렇게 되지. 이런 상태가 있단 말이야. 그걸 고민을 하라고. 용수철을 늘릴 수도 있고 더 눌러가지고 압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얘를 지금 이 상태에서 늘린 상태에서 놓으면 운동을 시작하겠지. 운동을 이쪽으로 시작하겠지. 역시 복원력이니까 힘의 방향도 이쪽이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가장 최고 속도를 가질 때가 언제겠니?
여기 평형 상태에 온 순간이 속도가 최대가 되겠지. 이해되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됐죠?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들어가는 동안에는 힘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근데 평형 상태로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용수철이 밀고 들어가니까 용수철이 힘이 이쪽이겠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속력이 줄기 시작하겠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에 있을 때 에너지가 얼마다? 2분의 1 K X의 제곱인데 얘가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에 전부 다 뭘로 바뀌는 거야?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V 값이 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힘이 이제 이쪽이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늦어지죠. 어디까지? 맥시멈으로 완전히 압축될 때까지. 압축해서 딱 들어가서 정지하면 이 최대로 가졌던 운동 에너지가 여기에 다 저장이 되는 거야. 용수철에. 또는 이렇게 늘려서 용수철에 이게 뭐라 그래야 되니? 축적되어 있던 에너지가 전부 다 반대로 이건 늘려서 축적된 에너지가 압축하면서 축적되는 거야. 지금 현재 바닥의 마찰이나 용수철 자체의 마찰이 없기 때문에 이게 역학적 에너지 보존된다고 하면 늘린 에너지, 늘린 만큼의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어? 걔가 다시 압축된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압축된 상태 이 순간에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튕겨나와야지. 튕겨나와야지. 그러니까 힘의 방향이 이쪽이죠 또. 그러면서 어디까지는 속도가 빨라질 거야. 여기까지는 속도가 빨라질 거야. 여기 속도가 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이 지점 평형 상태가 속도는 최대가 되는 거야. 일단 늘렸다가 놓으면. 얘가 이제 여기를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평형 상태를 지나가면 용수철이 어떻게 야 일로 와! 땡기겠지. 이렇게 힘의 방향이 이쪽인 거야. 그럼 가면서 속도가 점점 늦어져 갖고 X까지는 가다가 X에서 정지. 그러면 이제 용수철이 땡기는 게 최대가 되는 거지. 그럼 또 다시 들어가.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걸 진동 모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조화 진동자, 하모닉 오실레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물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상태를 계산해 가지고 우리 화학 시간에 CO2다, H2O다라고 하면 H하고 O 사이의 결합을 이걸로 설명하는 거야. 걔네들이 에너지를 받으면 진동을 하거든. 이걸 계산을 해야 돼. 가만히 있지 않아요. 결합이 진동을 해. 그걸 물리에서 적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용수철 상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일정하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하지. 이런 걸 뭐라 그래? 주기함수라 그러죠. 주기함수라 그러지. 그 주기함수를 사인 코사인으로 바꾸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삼각함수를 배우는 거야. 그거 다 수학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는 물리 2로 넘어가면 그게 전부 수학이야. 이게 다 그렇게 관련이 있는 거라고요.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사인 코사인으로 바꿀 수 있거든. 그래서 그걸 미분하고 적분하고 막 이런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미분 적분을 배우는 거고 전부 과학에 응용하려고 배우는 거다. 화학에서 분자 간에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잖아. 구분형으로 생겼잖아. 얘네가 열받으면 별짓 다 한다. 별짓 다 해요. 얘네들이 회전 운동을 해. 열받으면 회전 운동. 그래서 빙글빙글 돌면서 옆에 있는 물 분자를 때려. 그럼 마찰열 때문에 열이 발생하지. 그게 전자레인지야.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 마이크로웨이브를 쏘면 물 분자들이 회전해. 그래서 옆에 있는 물 분자들을 때리는 거야. 그래서 물기가 없는 애들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데워져.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데워지는 거야. 그거보다 조금 약한 애들이 얘네들을 갖다 진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를 받으면 물 분자가 이렇게 생겼지. 이제 진동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진동하는 애도 있고요. 이렇게 진동하는 애도 있고요. 이렇게 진동하는 애도 별짓 다 해. 이렇게 진동하는 애들을 거기가 용수철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결합의 K값을 구해가지고 얘네들이 어떻게 운동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다가 이거 막 이러다가 툭 끊어져 버리면 이제 분해돼가지고 전기 분해하면 그 끊어지면서 산소가 되고 수소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따지는 게 이제 뭐냐? 화학에서는 물리화학 파트야. 그래서 화학하고 물리하고 결합시켜서 분자 수준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물리적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물리학적으로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거. 이게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리가 단순히 그냥 이것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게 정확하게 이제 저기 화학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작은 분자들이나 원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것도 이걸로 설명을 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를 우리는 진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건 비슷하게 이런 것들 되게 많아. 이거 응용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힘의 방향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는 과정 의 에너지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제 니네들한테 시험 문제로는 뭐가 나오냐면 이 중간쯤에 있는 경우가 시험 문제 나오겠지. 땡겼다가 중간쯤에 놨을 때 여기에 x 프라임이 있겠지. 길이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최대한 땡겼을 때가 2분의 1 k x의 제곱이었다면 얘는 중간에 가다가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여전히 이렇게 되겠죠. 이거야. 이게 결국은 뭐하고 똑같아? 2분의 1 m v의 제곱하고 이거 최대값 있잖아요. 여기 제로라고 할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이거 연습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실전에서 문제를 풀어보다 보면 그러니까 니네가 조심해야 될 거 하나 탄성력의 F는 길이가 늘어나면 커지더라 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력의 F는 항상 일정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걸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 이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는데 이게 높건 낮건 여기 얘한테 작용하는 중력은 똑같아. 대신 이제 에너지로는 여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에 축적이 많이 되니까 마치 용수철에 저장된 것처럼 저장이 되더라는 거야. 그래 놓으면 얘가 에너지로 일을 하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중요해. 이 사이에서 그 매개 입자가 뭔지를 발견해내지 못했어. 지금 현재로는 이름만 지어놨습니다. 중력자라는 이름만 지어놨어. 니네가 중력자를 발견하잖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그냥 중력만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매개 입자는 발견되지 못했다. 일단 적어봅시다.